네, 이번에는 전일장 상황 점검해보고요.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까지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인데 또 간밤에는 나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판단하고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네. 우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장이 다시 아마 4월장에 나타났던 그러한 선호 종목, 소위 우리가 보통 쉽게 표현하는 언택 관련된 업종 자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제 다시 시장 자체에서 나스닥 시장 자체를 밀어올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변동성의 가장 주된 원인은 연준이 사실 시장에다가 주는 병주고 약주고를 지금 6월 10일 이후에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소위 그러니까 연준의 그런 스탠스, 저희가 애초에 시장이 기대했던 스탠스와 플러스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 두 가지 곱하기가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준의 그런 스탠스, 그러니까 병주고 약주고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혹시 관련된 지표가 있으면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준비한 차트가 예.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근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동성입니다. 그 네. 유동성 공급의 주인공이 연준이기 때문에 제가 예. 일단 병주고 약주고에서 그렇죠. 약을 먼저 줬다라고 예. 이제 판단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최근에 좀 변경이 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말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던 연준의 그런 자산 매입 자체가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이제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네. 것이 원래 연준은 끝없이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실제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네.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요거 이제 주간 단위로 연준이 그러니까 사들이는 자산 매입의 규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말 이후에 매우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서서히 줄어들고 지난주엔 드디어 이제 이게 6월 17일자 기준인데 매주 이게 수요일 날 발표합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마이너스 자산 매입을 실제로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선 겁니다. 자산 매입 규모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실제로 그 미국 재무부가 빌려가는 것보다 연준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사주는 것이 더 적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의 절대 레벨 자체가 살짝 꺾이는 모습으로 네네. 나타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이제 유동성 M2입니다. 이제 유동성의 그 트렌드를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대차 대조표가 끝없이 올라가면서 그 유동성이 같이 올라갔는데 급격한 이제 소위 기울기가 이제 서서히 둔화돼서 옆으로 이제 살짝 멈추는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이것 네. 자체가 시장이 오로지 사실은 펀더멘탈은 안 좋지만 연준에서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사실은 계속 우상향을 했던 것이 최근에 이제 멈칫하는 모습은 나타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트가 결국은 코로나 2차 확산의 이제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고점 찍고 상당히 산을 그리면서 내려왔지만 미국은 능선입니다. 그랬다가 네네. 최근에 경제 재개와 함께 최근에 그러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수가 다시 재급등하면서 초기에 그런 고점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유동성 공급이 둔화되면서 코로나 재확산이 올라가는 것이 시장의 변동성, 자신감을 좀 잃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미국 내 누적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어섰고 트럼프 대통령 그 대선 캠프 직원 내에서도 감염자가 8명이나 나왔다고 하니까 네. 지금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 주말 동안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제 오프라인 그 소위 말하는 유세에 되게 강하다라고 네네. 알려져 있는데 털사에서 있었던 그런 그 대규모 유세에서 실제로는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만 참석했었다라는 이제 그런 예.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예.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 자체가 실제 트럼프의 절대적인 지지자들조차도 네. 전체 유세장을 꽉 채우지 못할 정도로 아직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들이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어제 국내 증시도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 코로나19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플랫폼 관련주들 다시 한번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또 많이 급등을 했고요. 맞습니다. 미국도 거의 같은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언택주,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코로나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나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다시 1차 때 돌아가 보시면은 결국은 그 당시에 올랐던 종목
업종들이 지금 다시 맞아요. 예. 곽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들이 미국장에서도 나타났고 한국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으로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국내 증시도 굉장히 변동성이 있고 특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느껴지다 보니까 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장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예상해 봐야 되는 시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게 연준이고 네.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시장이 기대했던 것처럼 45도, 뭐 50도의 우상향 그래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나 홀로 우리가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유동성에 기대해서 상당히 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던 거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좀 횡보 국면이나 그런 변동성 위아래가 좀 크게 좀 열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장보다는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어제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도 나스닥이 올랐고 한국도 코스닥이 오른 예. 게 사실 구성 업종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은 이제 IT가 좀 더 맞아요. 많고 그다음에 헬스케어인데 한국은 이제 거꾸로 헬스케어가 가장 큰 예. 업종이고 그다음에 IT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 자체가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바닥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업종의 구성이 상당히 유사하다. 현재 상황에 가장 색깔이 맞는 업종들 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또 체크포인트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엇갈린 흐름을 보였던 국내 증시, 과연 오늘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상승 마감한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부양책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았는데 이런 흐름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까요? 네, 우선은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나스닥이 뭐 이제 이런 만 포인트 시대가 지금 현재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기술주 기반의 어떻게 보면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 온라인 기반의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런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훈풍이 우리나라로 좀 계속해서 불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그런데 최근 급등했던 우선주들이 줄줄이 급락을 했습니다. 뭐 순환매 장세의 마무리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럴 때 추천해 주실 만한 접종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전 전통적인 사고에서는 실제 이런 순환매 장세의 마지막이 항상 우선주들이 급락하면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누구도 어떻게 보면 경험해 보지 않았던 코로나 이슈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시장이 좀 급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네. 전통적인 잣대로 재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간다라는 이런 식의 방식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전통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좋았던 게 결국은 IT 업종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은 IT 업종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애플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어떻게 보면 IT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는 IT 관련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시장의 추가 상승이 쉽지 않은 국면인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빠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루하루 순환매 업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이오가 좋았다, 오늘은 더리가 좋았다,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당분간은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나마 네. 좀
좋은 게 지금 현재 달러가 좀 약세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말은 원화의 강세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우리나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건진 차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29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0.7% 오름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지수 757.2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2.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0.7%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2.5% 오름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44,200원. 그리고 HLB는 오늘도 하락세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어제 급등했던 알테오젠 오늘도 역시 강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345,400원이고요. 시젠도 1%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까지 10분가량 남았습니다.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순환매도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팜 오늘부터 이제 공모주 청약이잖아요. 상장을 앞두고 바이오주 열풍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주가 시장에 상장이 되면 보통 네. 시장에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바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죠. 맞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쏠림 현상이라는데 이것이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다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내지는 그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들을 팔아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수급 측면에서는 그런 대형주에서 많은 또 물량을 받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면 다른 데를 좀 팔아서 이제 가야 돼서 맞아요. 나머지엔 예, 이제 예.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그 업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되게 높아지지만 수급 측면에서는 그쪽에서 수급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그런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보통은 거기에서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만큼 물량을 받지 못한다면 실제로는 상당히 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은 소문난 잔치인데 실제로 네. 개인들은 좀 먹을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변수를 좀 체크해 봐야겠는데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좀 달러 강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초기에 이제 6월 10일이 이제 그 변곡점이 되는데 차트를 제가 하나 띄워놨는데 네네. 달러 인덱스 자체가 사실 상당히 우하향하다가 6월 10일 제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6월 10일 이후에 달러 인덱스는 소폭 지금 올라가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것이 약간 변화되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폭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고요. 다만 이제 저희의 관심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 달러가 강세로우면 나머지 통화들이 약세로 하면서 걱정을 맞아요. 하는데 예. 아시아 통화 자체는 상당히 옆으로 가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네. 큰 이유는 실제로는 기억하시겠지만 3월 말에 연준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면서 같이 했던 게 주요 8개국, 9개국의 그런 중앙은행과 통화 수합, 맞아요. 예. 달러 유동성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수합을 3개월 단위로 좀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제 추가 연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이후로 모든 나라들이 보통 그런 위기가 오면은 전 세계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쭉 빨려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유동성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수합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빌려서 쓰다가 최근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즉 더 이상 안 빌려다 써도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주요 국가들 적어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그런 통화 자체는 그럴 정도로 이제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사실은 요게 이제 달러에 대한 장기적인 아까 말씀드린 건 수급의 이슈고 이제 예.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달러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달러는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이런 쌍둥이 적자로 인해서 계속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 기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좀 더 비중 축소의 방향성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다 랩업하면 단기적으로는 달러의 강세가 소폭 나올 수 있지만 큰 네. 방향 자체로는 달러의 장기적인 약세, 하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이제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 예. 좀 많이 사놨어야 이제 그 우려가 이제 있을 텐데 예. 기억하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사실은 3월 올해 연초 이후에 계속 국내에 팔았죠.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었기 예. 때문에 팔 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달러의 그런 변동성 때문에 한국 시장을 상당히 많이 팔고 나갈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기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로 볼 수 있을 거야? 이제 그거는 결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예. 전통적인 이제 수출 제조업 강국들의 턴어라운드가 네. 본격화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거 자체는 향후에 결국은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 자체가 조금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그런 추세, 그런 기미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주요 EM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 타임과 맞물릴 거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달러 지수하고 아시아 통화 지수 또 비교해 주시는 자료가 있죠. 네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달러 지수 하면 달러가 전 세계의 모든 통화하고의 그 지수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유로, 일본 yen,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같은 주요국들 아주 전통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그런 그 선진국 우리가 통상 기대하는 선진국들과의 그런 상대 강도를 예. 나타내는 게 달러 지수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통화하고는 어찌 보면 별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시아 통화 지수를 좀 더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엔 보시면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뭐 이런 주요 아시아 국가들 제조업 강국 국가들의 통화로서 이제 지수가 달러 대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까 달러 지수 자체는 유럽이나 기타 주요 선진국과의 그런 상대 강도고 오히려 아시아 통화 지수 자체는 둘과 항상 같이 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랜만에 좀 유가 변수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유가가 3개월 만에 40달러를 돌파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제 원유 그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그 셰일 그 리그스 보통 이제 기름을 뽑아내는 구멍이죠. 사실은 예. 그것들을 많이 막아내면서 상당히 이제 생산량 자체, 설비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감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졌던 것이 최근에 이제 유가의 상당히 반등의 이제 주된 요인이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요 예측 기관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들은 과거처럼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파란색 상당히 그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 자체가 코로나 이전에 기대하던 석유 수요고요. 밑에 V자를 꺾고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이 차트가 현재 기대하는 전 세계 석유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는 옛날만큼 석유 수요가 살아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 이후에 전 세계 글로벌 원유의 재고 수준이 거의 10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이게 2013년과 비교하는 이유는 그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가가 100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30-4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있지만 그 100불 때 오펙이 더 이상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인위적인 그런 생산 조절 안 한다라고 어나운스한 타이밍입니다. 사실은 그때보다 이제 상황이 상당히 이제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와 있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단기간에는 이제 유가가 많이 리바운드를 했긴 했지만 코로나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고 충분히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원유를 생각한다면, 원유 제공을 생각한다면 유가가 계속 우상향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유가 자체는 예.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원유 순수입국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팩터고 하향 안정화돼 있는 모습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미국 쪽 상황 다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트럼프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는 볼턴 그 회고록과 관련해서 400곳을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지금 지지율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증시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 어떨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볼턴의 그 내용 자체는 저도 이제 그러니까 PDF로 이제 나왔다는데 내용은 보지 못하였고 이제 예. 뉴스를 통해서 이제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전쟁을 하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반도에서. 예. 그래서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공화당도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만 네.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조합해 보면 볼턴과 관련된 이슈 자체가 어찌 보면은 좀 정직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익을 위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일종의 이런 표현이죠. 책장사를 위해서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볼턴의 회고록 이슈 자체가 한반도 정세 자체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면서 갈 가능성은 현재적으로 낮다. 다만 거기서도 지적했듯이 항상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면 예. 이것 자체가 한반도 정세,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가 어려워지면 외부의 적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가능성,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지기를 기대하지만 그럴 위험 요소는 항상 잠재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트럼프 재선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증시에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보통 시장은 워낙 트럼프를 싫어하기 예.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이든이 되길 다들 기대들을 하십니다. 예. 심정적으로든 네. 그냥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데 사실은 냉정하게 그러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시면 민주당의 공약들을 놓고 보시면 그러면은 저희가 그 내용은 네. 잠시 후에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6월 23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애플 주가가 2%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혜들이 예상되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타났고요. 나스닥을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른바 언택트 관련주, 플랫폼 관련주들의 이런 종목으로의 매기가 다시 한번 쏠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또 코스닥의 강세가 이런 모습들 잘 반영이 되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다소간의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일부 종목으로의 순환매 또 쏠림 현상들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일단 오늘 또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로에는 또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지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149선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또 2150선까지도 회복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도 0.9% 상승세로 758.61포인트입니다. 다만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요즘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0.7%에서 0.9% 오름세고요. 어제 8% 강세를 보여줬던 네이버도 오늘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상승폭과 비교해봤을 때 네이버의 상승세가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셀트리온이 1%에서 2% 상승세입니다. 자, 카카오 많이 올라갑니다. 2%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SK가 1.7% 상승세입니다. 오늘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상황들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거래일 연속 오름세고요. 특히나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이 제약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1% 오름세, 이 가운데 HLB는 소폭 하락세고요. 어제 25% 급등했던 알테오젠 오늘 3%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4만 7,900원이죠. 시젠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규모가 아직까지 크지는 않습니다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기관은 이미 280억 원 넘는 물량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의 지금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기관 287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 소폭 순매수입니다. 개인 투자자 오늘도 삽니다. 264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을 보게 되면은요, 외국인은 오늘 의약품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전기전자, 의약품 섹터에서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제는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개인이 지금 코스닥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0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를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달론 환율은 내려갑니다. 7원 떨어진 1,208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환율 변동폭이 왜 이렇게 큰 건가요? 어제는 6원 이상 오르더니 오늘은 7원 빠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시장의 변동성만큼 유동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위아래 버퍼는 같이 변동성 자체가 올라가니까 아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빅스 지수 예. 자체가 전고점 대비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지긴 했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의 그러한 변동성 자체는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당분간은 어찌 보면 좀 당연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리고 그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 그 대선 지지율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네. 최근에 조 바이든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결국 트럼프가 상당히 인종차별적인 거,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미국인들의 그러한 그 판단, 평가가 네. 이제 결국은 그 지지율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래서 트럼프를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바이든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바이든이 됐을 때 냉정하게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하겠다는 게 트럼프가 지난 2년 전에 했던 감세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예. 증세로 되돌아간다는 얘기고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EPS 자체가 5에서 한 8%, 많은 업종은 한 10% 이상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현재 이런 마구 지금 유동성 공급을 하고 지금 세금으로 통해서 이제 소위 재정 부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원래 미국의 건강보험 자체가 상당히 사보험 위주로 돼 있고 비싸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오바마 헬스케어를 굉장히 비난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치료받았던 분들이 부부가 치료받았는데 뭐 매덕이 나왔다, 신매덕이 네, 나왔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는 보험에 대한 이슈가 있고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게 좀 더 강력한 우리나라에 가까운 그러한 공적 건강 보험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이것은 상당히 미국의 또 다른 이제 증세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되면은 최근에 그런 그 미국의 지난 10년간의 장기 호황 자체가 좀 일단락될 확률이 있고요. 반면에 예. 이것 자체가 급락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스피로버 이펙트라고 그러죠. 낙수 효과.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꼭 바이든이 되는 것이 미국 자체는 나쁘겠지만 다른 나라에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예. 해석할 것 같습니다. 참 여러모로 해석이 가능하네요. 네네. 사실 이게 누가 당선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 좀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센터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또 그런 낙수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보게 되면은 금값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간밤에 또 올라서 온스당 1,766달러도 넘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 지금 낙관론과 지금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비관록의 대표적인 것들은 그것을 소위 말하는 보호, 자신을 보호하기 프로텍션의 제일 좋은 방법은 금을 사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가장 큰 이유가 왜냐하면 금과 달러는 서로 이제 상반된 관계인데 대표적으로 그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그런 외환 보유고 안에 금 얼마 몇 프로, 달러 표시화돼 있는 미 국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의 실질 금리, 미국 국채의 실질 금리,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금리는 거의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마이너스 영역까지 갔습니다. 네. 결국은 원래는 그러니까 미국 국채 원래 국채란 거 채권을 들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금리가 빠지면 이거 자체의 가격도 올라가고 플러스 이제 계속 들고 있으면 이표라고 그래서 이자를 6개월마다 한 번씩 줍니다. 예. 이런 그냥 파지티브한 게 있는데 이미 이제 마이너스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거 받아봐야 계속 실제로 손해라는 거죠. 그러면 금을 들고 있는 것이 더 플러스라는 게 시장을 안 좋게 보고 거기다 플러스 금이 이미 상대적으로 미 국채보다 안 좋았던 이유가 소위 이제 들고 있어봐야 따로 생기는 이자가 없었는데 미 국채도 있어봐야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이걸 살펴보면은 금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금과 은의 방향성은 상당히 이제 비슷하게 갑니다. 동행한다고 보죠, 보통. 네, 예. 보통 근데 뭐 방향은 같은데 그 폭 자체는 상당히 이제 변동이 있고요. 제가 보여드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에 있는 선이 내려간다는 의미는 은이 더 많이 빠진다, 덜 올랐다 이렇게 해서 금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짧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점을 몇 개 찍어놨는데 은이 금에 대해서 과매도된 영역들을 제가 표시를 지난 1980년도 이후로 이제 한 네. 4군데 해놨고요. 가장 최근이 은이 과매도된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 금 사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는 은을 매수하는 또 내지는 롱숏이 가능하시다면 예. 금을 숏하고 은을 롱하는 그래서 그 격차를 절대 수익으로 가져가는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은 숏하고 은은 롱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게 어제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모처럼 코스닥에서 매수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 사실 예전에 보면은 증시 구원 투수했던 게 기관 특히 연기금 쪽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별로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뭐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기관 투자자가 어떠한 증시에서 뚜렷한 그런 메이저 수급 주체로서의 그런 매매 패턴을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이제 소위 이제 공모형 예. 자금 자체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서 지금 결국 개미들은 이제 직접 개인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해외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국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파워가 옛날만 2008년도 정점 찍고 옛날만 못하고 반면에 이제 사모펀드, 저희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제 이런 시장 자체가 커졌고요. 근데 네. 전세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은 뭐 그러니까 액티브가 좀 약화되긴 했지만 ETF를 통한 투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 자체의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좀 여전히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예. 보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사모펀드 자체는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죠. 그의 방향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향후 이제 시장 전망에서 기관 투자자의 방향성이 어떨 거냐, 중요하죠. 예,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차트를 제가 이제 한 두 네. 가지 정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메릴린치에서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계속 예. 그 서베이하는 기관 투자자한테 지금 현재의 그런 밸류에이션,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를 서베이하는데 역대 제가 제일 점수를 거린 게 2000년도 제일 고점 때에 보다도 현재 상황이 좀 더 밸류에이션 2000년 부담을 때면 닷컴 버블 맞습니다. 있을 때. 예. 그때보다도 지금 더 많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예. 결국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시장에 너무 버블이 많이 껴있다. 그래서 지금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상당히 악재적인 그러한 그렇죠. 이제 시그널입니다. 근데 반면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의 전체 포트에서 그 주식 비중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또 역대 최저 수준 레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충분히 더 팔 수 있는 룸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마치 외국인들이 아까 저희 우리나라 충분히 많이 안 샀기 때문에 예. 할 게 없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에코티 포션 자체가 좀 그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거는 그냥 관망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두 개를 놓고 보신다면 시장 자체는 상당히 지금 뭐 위로 올라가기가 세게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밑으로 빠질 만큼의 그런 매도세가 강하게 적어도 기관 투자로부터 나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앞으로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 유입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상황만 좋아지면.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기대감으로 좀 더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펀더멘탈 투자를 많이들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체크하고 소위 이익의 트렌드 자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많이들 보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장표를 하나 더 열어드렸는데 네.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익의 추정치 자체는 아직도 계속 우하향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 경기 회복이 조금 더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 포션을 안 올리고 있다라는 아직은. 그런 이유고요. 미국 같은 케이스는 이제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빠뜨려 놓고 지금 소폭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띄워놓은 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요게 그 소위 이익 추정치가 계속 어떻게 변했는지 1월, 3월, 4월, 6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2분기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 내려오면서 V자가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재미있는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측 사이드, 그러니까 내년도의 이익 추정치 자체는 애초에 초기에 예상했던 거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결국은 올해 하반기, 2분기를 포함해서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만 이익 추정치를 급격하게 낮추고 내년도는 강한 리바운드를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네. 근데 이대로만 된다면 시장은 충분히 횡보하다가 우상향으로 유동성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라는 것이 주가를 보면서 보통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 좀 더 내년도에 대해서 너무 좀 뭐랄까 좀 희망 섞인 포캐스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바로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이걸 체크하면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보게 되면은 운수장비 섹터가 굉장히 좋은데 특히 자동차 섹터가 좋아요. 지금 현대차,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사실 예전부터 센터장님이 이제 자동차주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셔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작년이 정점이라 생각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소위 공급경제, 그러니까 수요의 정점이 다시 위가 뚫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네.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차트를 하나 예. 띄워놨는데 중국의 주간 자동차 판매 지수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었던 그런 2월 초에는 바닥을 찍고 최근에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젊은 세대들이 차를 안 사려고 하다가 예. 이제는 차를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미 상해나 베이징은 한 달 전부터 소위 출퇴근 시간에 소위 말하는 그 교통 체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나타나는 원인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수출 지표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경기 회복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코스피, 대한민국의 코스피 자체는 한국의 수출 지표하고 거의 네. 동행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뭐 아직은 짧은 기간이 하지만 6월 20일까지의 20일간의 그러한 그 계절 조정된 그러한 지표를 보시면은 10년 만에 바닥을 찍고 소폭 리바운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중국향 수출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전반적인 리커버 자체가 한국의 수출 시장에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바라건대는 이것이 이제 중국의 그러한 회복과 맞물려서 한국의 수출도 이제 V자 반등을 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관련주 이른바 이제 성장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NC소프트도 상승세인데 최근에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그 회복 시점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볼게요. 네네, 맞습니다. 결국은 지난 10년간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매우 부진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정체가 되고 금리가 내려오면서 성장에 아주 과도한 프리미엄을 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였지만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사실 연준이 작년 4, 4분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내년 말이나 내후년 말 정도 돼야지 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과도해지는 건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소위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리바운드가 나타나는 그 시점에는 지난 10년간 상당히 부진했던 가치주의 강력한 리바운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에도 보듯이 매번 큰 소위 말하는 그 경기 침체기가 나타난 시점마다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리바운드하는 마지막 국면에 리바운드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부터는 예의주시하시면서 투자 기회를 잡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앞으로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또 어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현재 주가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 어제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순매수를 해줬고요. 오늘도 이러한 종목들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IT 섹터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주가도 굉장히 좋네요. 자, 그리고 부광약품, SKC, 이마트, 신풍제약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SKC가 2.7% 상승세고요. 오늘 또 자동차 관련주 좋죠. 기아차도 1.8% 상승세. 그 밖의 종목은 하락 또는 보합입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도 어제 네이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오늘 3% 상승이고요. 셀트리온, LG화학도 역시 2% 내외 오름세. LGU+, SK이노베이션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하이트진로, 일진머티리얼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일제히 상승세고요. 오늘 카카오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상승이고요. 미래에셋대우도 역시 1%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가 지금 2150선 회복이 됐습니다. 2154.29포인트고요. 코스닥도 760선까지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